안녕하세요.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천명은 목숨. 음. 자, 인간의 천명. 자, 천명이 뭐냐? 명이라는 글자가 뭐냐? 하늘의 명. 이 목숨,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명자는 운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명령. 하늘의 명령이 뭐냐? 그리고 말과 도라는 것이 같은 뜻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태어나다, 태어나다 본을 그 본으로 썼더니 바로 누가 지적을 해 가지고 "태어나다를 뼈로 쓰셨네요." 막 이러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고 하면 목숨하고 운명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요. 그럼 명령하고 목숨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요. 말하고 목숨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요. 도하고 말하고 뭐 어떻게 또 같은 말이야 이게. 그죠? 그치만 이 한자에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운명이라는 뜻도 있고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말이라는 뜻도 있고 도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자, 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구분인 것뿐이야. 사실은 다 같은 말이야. 예. 되게 발달돼 가지고 다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야. 그 뜻이지요. 자, 이 명, 하늘의 명이 뭐냐? 인간의 하늘의 명은 자식, 씨앗을 보존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천명입니다. 자식을 보존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자식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의 조상님이자 수호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이. 그게 바로 나요. 나. 내가 내 자식이냐? 내가 내 자식이냐? 가가 나는 아니지만 내 씨를 보존한, 나와 내 배우자의 씨를 보존한 그 아이가 바로 나의 결과물,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내 자식이 바로 나요. 나예요, 나. 자, 그러면 나라는 게 뭐냐? 자, 일간에서 비식재 관인에서 비견이 바로 나야. 비견이 바로 나야. 비견 일간더러 전부 다 비견이라 그래. 비견이 나니까. 자, 근데 일주를 나라고 하죠. 일간하고 일지로 이루어져 있죠. 천간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 신인계다. 이렇게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정화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자, 정화야. 그러면 비견인데 정화가 비견 난데 정화가 뭐냐?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겠다. 인간들이 앞으로 따라 나오게끔 내가 밝게 비춰줄 거야가 정화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정화를 쓰겠다는 것은 내가 말로 입과 관련된 기관으로 입이 바로 식신상관이죠. 그럼 자, 말과 관련된 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음식이라든가 맛을 본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먹는다든가 이것이 바로 입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일에 되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인데 입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밝게 가르쳐 준다. 이거 뭐 선생님, 스승님, 뭐 교수님 뭐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변호하겠다. 내 일이 변호하는 일이고 설명해 주는 일이고 가르쳐 주는 일이고 입으로 너를 바꾸겠다. 바꾸겠다가 아니라 진실을 알려 주겠다. 그게 바로 정화가 선택하는, 결국은 선택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뭐 또는 변호사, 판사, 또는 뭐 아나운서, 말로 하는 직업은 다 기어요. 이제 그 심리 상담,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뭐 정화가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직업인 것이죠.
음. 자, 그리고 일지는 뭐냐면 내가 정한데 자, 일지에 비식재 관인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뭐냐? 이것도 나요. 나는 정한데 축이라는 글자로 정과 축이라는 글자로 자식을 지킬 거야. 이거거든요. 자, 비견은 나를 지켜서 자식을 지킬 것이야. 식신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일을 열심히 해는 것이 너를 지키는 일이야. 자, 재성은 내가 돈을 추구해갖고 너를 지킬 것이야. 관성은 내가 직장을 지켜서 끝끝내 직장을 다녀서 달달이 벌어서 너를 지킬 것이야. 인성은 인류애로 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거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너를 지켜볼 것이야. 이것이 바로 비식재관인 나의 주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반만 할 거니까 너도 반만 해. 그래서 100점을 채우자. 나도 반절, 너도 반절 일을 해가지고 자식을 지키자. 요것이 바로 비견겁제들이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일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일할 수 없어.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지켜야만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는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물건을 잘 사요. 일하다가 내가 손이 다쳤어. 그러면 이 손을 마사지 해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사요. 그래서 너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서 너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거죠. 자, 내가 없으면 내가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한들 너 혼자만 있으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직업도 없고 만약에 내가 죽어버렸다거나 직업이 없다거나 막 이렇게 나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너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니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더라. 그래갖고 직업도 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를 지킬 것이야. 응. 그래서 내가 모아가지고 너한테 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식재 관인의 마음 자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천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간과 일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 근데 윤회를 설명하는데 왜 자꾸 어문 소리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자, 결국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생명체, 인간의 천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체라는 게, 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아주 딱 한 개만 단편적으로 보자면, 식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식물과 동물과 막 수많은 생명체의 개체가 있지만, 그 생명체들을 전체적으로 이 지구에서는 팩토리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동시에 너무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식물로. 자, 딸기나무예요, 이게. 딸기 그건데, 자, 그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가 됩니다. 꽃이 펴가지고 딸기가 되죠. 근데 자,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이 전체를 비견겁제 딸기나무 하면 이게 딸기 그러면 이게 전부 다가 응, 딸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비견겁제는 이 전체를 비견겁제라고 해요. 이 딸기 뿌리도 딸기 나무의 부분이고
이파리도 딸기나무의 부분이고 줄기도 딸기나무의 부분이고 딸기도 딸기나무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경겁제는 이 전체가 비경겁제예요. 자, 그다음에 각각 기관별로 나눠보자면, 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것이 식신상관의 일이라고 친다면, 그럼 이 식신상관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분 자체가. 그래갖고 열심히 빨아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기로 막 올려보내줘. 재성에 도착할 때까지. 자, 올려보내줘. 그러면 이게 이 맨 처음에 떡잎이 딱 나와야 되죠. 떡잎은 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떡잎이 예쁘게 잘 나와야만 다음 싹이 올라갑니다. 그럼 식상은 계속 올려보내줘. 올려보내줘. 그래갖고 이제 떡잎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 식상이 키워주면 인성은 뭘 하냐? 보통 공부를 하는 것이죠. 왜냐? 애기 떡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음 새싹이 올라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의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이 바로 인성이 하는 일이죠. 실질적인 업무, 만약에 물건을 판매한다 할지, 막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 뭐 이렇게 직접적인 실질적인 직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그 입문한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 하는 일입니다. 실질적인 직업으로 들어가면 인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성이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갖고 자, 이제 줄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갔어. 자, 이 줄기를 이 식상이 빨아올린 그 영양분을 이 인성이 생길 때도 다 써야 되고 줄기가 생길 때도 다 써야만 그래야만 관성도 생기고 이제 재성도 생기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얘네들이 다 하는 일은 결국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통로, 얘가 재물이 움직이는 통로를 바로 관성이 통제하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는 거하고 이제 시작된 거, 자, 작은 나라, 작은 회사, 작은 집일 때는 관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점 커질수록, 발전할수록, 또는 이 집에서,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 요런 식으로 몇 대에 걸친 그런 집안이면은, 집안의 그 도덕, 법칙, 그리고 그 집안이 죄를 지내는 법, 밥 먹을 때 순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그리고 회사나 국가, 이러한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성에 정부, 통제가 경찰, 정부, 약관, 정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성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발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도로 진화된 사회가 되어야만
관성이 매우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뭐 음 국가든 그 점점점 발전된 사회로 가면 갈수록 관성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두가 비견, 겁재, 식상, 인성, 관성 모두가 사실은 재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의 열정을 다해서 불살른 것의 결과가 재성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 해 갖고 얘를 만들었어. 얘를 판매를 하든지 먹든지 요것이 바로 나의 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성에게는 무조건 벌써 결과물이 벌써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재성은 예쁘고 예쁨을 유지해야 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성에는 맛있는 과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성이 되는 씨앗이 되는 인성 자체가 들어있죠. 인성 자체에도 사실 비식재관인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에 뿌리가 될 부분과 잎과 줄기가 될 부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 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그래서 필요한 선생님이 굉장히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모두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도 다 필요하고 얘네들이 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없고 얘가 다시 겨울이 되기 전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또 해마다 얘가 계속 반복해서 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 종이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에 딸기가 지금의 딸기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윤회를 자, 10년 전에 딸기는 지금 딸기긴 딸기야. 그 딸기에서 나온 딸기는 딸기야. 그치만 10년 전에 그 딸기하고 지금 딸기하고는 같은 애는 아니야. 근데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기후가 만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얘가 잘 못 자라고 열매가 부실해지거나 막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너무 조금 왔을 때, 너무 더웠을 때 막 이렇게 기후의 변화랄지 막 이런 것들을 이 씨앗의 모든 그 기억과 지식을 안고 새로운 생으로 새로운 자식의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나냐? 응.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던 그 나무꾼이 바로 나냐? 아니면 장군님이 바로 나냐? 나 맞아요. 나 맞아. 나 맞는데 그 장군님의 자손이긴 맞는데 그치만 나는 아니야. 새로운 이 생에서 살고 있는 나는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의 조상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자, 씨앗은 23상, 자, 씨앗은 인성은 23개의 DNA를 반씩만 가지고 있어서 자, 외국에 검은 피부인 사람, 뭐 하얀 피부인 사람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걔네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종류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게, 그때의 사람과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자, 조상님이자 수호신이자 바로 내가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럼 또다시 내가, 내 자식으로 조상님이자 수호신인 내가 또다시 나온 건 나를 계속 보존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만 인간의 모든 기억과 지식은 안고 있지만 새로운 생인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해라.
증거가 뭐냐? 이 세상이 발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석기에는 수렵과 채집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끝났어요. 근데 이 모든 기억과 지식을 안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세상이 발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구석기 시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구석기를 지나서 문명사회, 농경사회로 변하고, 농경사회에서 이제 문자를 만들어내고, 이 식물을 먹었을 때 본능적으로 이게 독이 있냐 없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 독을 먹었을 때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이빨 자체가 입안에 있는 이 하얀 이가 예전에는 뭐 36개였지만 32개였다가 28개로 점점점 진화가 되죠. 이 신체도. 과거에 고기, 생고기를 그냥 먹어야 됐을 때 하고 지금 현재의 그럼 인간의 종류가 똑같은데 왜 지금은 28개, 32개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태어나느냐? 그거는 윤회 때문이에요. DNA가 변화한 것 때문이에요. 인류가 기후나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인간 종류의 변화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대로 머물러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정말로 머물러야 하고 인간이 멸종을 당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윤회에 대해서는 이 식물처럼 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있죠. 귀신과 도깨비와 뭐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도 그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이고요. 시간이 우리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지만 정말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 그리고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증명이 안 된 그 신의 세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자, 이 세상도 증명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공무원이나 국가나 막 이렇게 물건의 판매나 막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종교계, 뭐 윤회, 천도제, 막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믿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왜 믿냐? 신께서 모두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려주냐? 꿈으로 다 알려주죠. 근데 꿈꿀 때는 생생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신께서 모두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무언가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윤회나 꿈이나 귀신이나 뭐 도깨비나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